설 연휴를 이틀 앞둔 다음 달 13일 날 통합개혁신당 창당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당의 의원 모임이죠.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자 또 양당 통합추진위원을 맡고 있는 이현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통합은 이제 다 된 거죠? 네, 한 80, 90%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통합포럼이 한 4, 5개월 전에 출범이 됐고, 예. 정책연대 거쳐서 통합추진협의체가 이제 최근에 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예. 이제는 전당대회 빼고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전당대회는 이번 주말에 그 양당이 다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요일, 월요일.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전체 신당 출범 대회를 하는데 그게 2월 13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요. 예. 당명도 바른국민당 가칭이죠. 이거 맞아요?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건 이제 바른국민 좋잖아요. 바른생활, 바른국민. 예. 어제 이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제일 많은 분들이 그냥 그걸 공모를 하셨는데 예. 그 공모는 거기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제일 좋은 당명을 뽑는 거고요. 그 여론조사처럼 이렇게 가장 많은 의견이 났다고 그걸로 그냥 가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가장 흔하긴 한데 사람들이 근데 너무나 이것은 상상력이 빈곤하다 이런 또 견해들을 많이 주셔서 글쎄요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2월 1일 날 당명을 최종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2월 1일 날이요? 네네. 예. 아니 근데 이게 당명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게 약칭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물론 다 고려하시겠죠. 뭐. 예. 네네. 약칭을 또 저희가 따로 정하니까요. 그렇죠. 네. 예. 요즘에는 정당이란 당자를 또 넣지 말자는 의견들도 있고요. 너무 무슨 당 이런 거 너무 흔하고 진부하니까 조금 편하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가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1차 회의를 했는데요.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떻게 중립파 의원들이 어디로 가느냐, 예, 어디로 네. 가느냐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 언론 보도가 많지 않습니까? 이현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두 대표께서 어제 또 그분들하고 따로 오찬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께서 며칠 전에 어떻든 민평당 그쪽으로는 안 간다라고 선언을 결의를 하셨고요. 언론 보도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손학규 이 고모님께서 네. 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여론을 항상 정치인이 여론 항상 따라가기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옳다고 생각한다면 선도할 줄도 알아야 한다 하시면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호남에서 중진들이 남아있는 우리 중립파 의원들께서 통합파로 적극적으로 합류하시면서 이제 갈 길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또 말씀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또 광주에서 국민통합포럼도 하고 하면서 우리 광주의 시장 상인들 이렇게 많이 만나 뵀었는데요. 그분들 말씀이 이제 이 민평당 분들이 호남 민심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정치 기득권자들은 주로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런데 바닥 민심에서는 오히려 기대를 많이 하니까 열심히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전화도 따로 오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 근데 지금 민평당, 민주평화당 말씀하셨는데요. 창당 발기인데도 열고 그랬는데 지금 네. 안철수 대표가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럴 필요까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보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 선을 좀 긋는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는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좀 설득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존중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갈 길을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특히 박정천 같은 경우에는 좀 잘못 낀 첫 단추 같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철수 박정천이라는 건 박지원 전 대표, 네네, 정동영 전 박지원 전 대표,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어떤 분은 또 박정천이 누구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워낙에 정치 노련하신 분들이고 예. 저희는 좀 정치 세력을 새롭게 형성하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잘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보면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갈 길을 가는 게 옳고 또 그렇게 해야 저희도 이 신당의 어떤 취지가 잘 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렇게 된 바에는 존중을 하고요. 그분들이 그냥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내부에 또 정당의 질서라든지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새롭게 출발하는데 내부 결속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분들이 이미 이제 신당 자기들 나름대로 그 당의 어떤 그 창당 기획을 하고 또 그런 준비단도 만들고 막 이런 단계였기 때문에요. 사실 또 그리고 일요일에는 발기인대회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원래 그렇게 하시려면 탈당을 하고 하는 게 정상적인데 당에 그대로 계시면서 그걸 또 발기인대회까지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엄연히 그 해당 행위고 굉장히 그 사기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선을 긋고 또 내부 결속을 위해서 필요한 기강을 확립했다 이런 또 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당의 발기인대회까지 하고 다른 당 추진하시는 분들이 이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중징계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원래 그 전당대회 의장 맡기로 돼 있잖아요. 돼 있었잖아요. 그죠? 의장인데 네. 이게 징계받아가지고 이제 전대 사회권도 박탈이 됐고 그런데 이상돈 의원은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대회 이름도 올리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꼼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이상돈 의원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뭐 왜 빨리 징계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기자들도 그렇고요. 당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그분이 계속 공공연히 사위를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당의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분 입장에서는 사위는 보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끝까지 어떤 난장판을 만들기에는 본인의 체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원하던 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법원에 전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낸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네. 예,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도 뭐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뭐 아직까지 그게 이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전당원 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을 때 법원의 그 취지가 이 정당 내부의 어떤 분쟁 내지는 의견 대립에 대해서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그때 기각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법원은 이 정당 내부의 어떤 그 갑론을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이 돼가지고 첫 번째 시험대가 지방선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네. 그 서울시장 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얘기가 뭐 아직 본격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보세요? 나오고 있고요. 예. 뭐 안 대표께서도 당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거든지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철수 대표든 뭐 유승민 대표든 아니 두 분이 경쟁하시든 필요하면 출마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지방선거가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 저희가 뭐 이렇게 아주 과한 욕심을 부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은 뭐냐면 이 모든 전국에 기초 조직을 다 정립을 한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집중을 하거나 또 이제 이 또 지방선거 인물 경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물 경쟁이 우월한 쪽에 좀 집중할 필요가 또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좀 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개혁 세력을 만든다. 그리고 이 야성의 선명성을 좀 더 강화시킨다. 그래서 전국정당을 만든다. 뭐 이런 몇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이 목적에 철저히 부합하는 그런 공천을 해서 다음번 올해 더 길게 봤을 때 다음번 총선과 대선 앞두고 우리가 우리 이미지와 어떤 지향점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데 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전국 정당의 뭐를 추구하고 사실 지역구도로 뛰어넘는다라는 양당의 합당.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지역 기반이 좀 약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간단하게 해주시죠. 저희가 뭐 사실은 왜냐하면 숫자 자체가 예. 조직이라는 게 기존의 기득권 정당을 예. 사실은 넘어서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당위성 이런 예. 걸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예. 거고 참신함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